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FTX 토큰, FTT를 전량 매각한다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6일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근 밝혀진 폭로가 청산의 이유라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폭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FTX의 CEO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분산형 금융 일부 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는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지난달 19일 작성한 디지털 자산 산업 표준 관련 보고서에서 제재를 받는 당사자 간 전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한 대목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수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과연 바이낸스 CEO는 어떤 이유로 FTT를 청산하게 된 건지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관련 기사 볼 텐데요. 지난 7일 업계에 따르면 제페토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제페토X가 매직에덴과 파트너십을 맺고 집 NFT 판매에 나섰다고 합니다. 제페토X가 가상 토지 대신 집을 선택한 건 일반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기존의 가상 토지는 가격이 너무 비싸 일반인들이 구입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제페토X 관계자는 토지를 무제한으로 생성해 모두를 위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가격에 대한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소인 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볼 내용들 짚어봤고요. 좀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은 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사 속 내용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홍성일 덕으로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암호화폐 빅 이슈 이 바이낸스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네. 지금 이 FTX의 CEO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이제 분산형 금융 일부 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네.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까지도 좀 많은 변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발언을 네네. 또 추가적으로 하기도 했고. 네. 네. 이게 이제 FTT 청산의 이유로 지금 기사에서는 꼽히고 네. 있는데 이 샘 뱅크 프라이드의 발언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이제 FTX의 미국 거래소인 FTX US를 통해서 공개한 자료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 산업 표준 관련된 보고서 문서에서 이제 샘 뱅크먼 프라이드에 의해 작성됐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디파이 규제 관련해서 제재받는,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전송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발언을 내용을 넣은 겁니다. 이제 규제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범죄가 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막아야 된다. 그렇죠. 당연한 되게 이야기인 거죠. 합리적인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다른 의미로 읽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탈중앙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이 시장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입구를 열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20일 날.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받고 이거를 거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차단해야 될 사람들의 목록만 받아서. 그러니까 일부의 네. 사람의 하나는 네.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거래를 허가해 주라는 이 목록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막아라라는 이 명단만 받아서 이 거래만 막고 다른 거래는 전혀 노터치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내 의미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내가 일부 발언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 뜻은 이거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강조를 한 거죠. 약간의 언어 정도만 수정을 해서요. 네네. 네. 여기까지 좀 발언을 그러면 정리를
하는 걸로 네. 하면 될까요? 네. 네. 여기까지 좀 샘 뱅크먼 프라이드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이제 좀 지금 이제 녹화 들어오시기 전까지도 네. 여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많이 변화됐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6일이죠. 6일 날 이제 미국 시간으로 6일 날 이제 바이낸스의 자오 창펑 CEO가 우리가 갖고 있는 FTT를 다 청산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FTT는 FTX 토큰입니다. 네. 자체 토큰이고 이제 이걸 언제 얻게 됐냐? 바이낸스가 예전에 FTX의 초기 투자자였고 그거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바이낸스가 이제 FTX에서 나오면서 이제 이거를 BUSD 그 바이낸스 토큰과 이제 FTT로 나눠서 받은 겁니다. 그거를 FTX가 주고 바이낸스가 갖고 있던 지분을 돌려받은 거예요. 그 굉장히 큰 금액이었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발언이 있고 나서 이게 공교롭게 겹친 건지 안 겹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고요. 단순히 이제 밝혀진 폭로에 따라서 뭐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분석이 이 글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시기가 그냥 맞물리면서 좀 네. 자연스럽게 추측으로 넘어간 네,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어떤 판단일 수도 있죠. 이 근방에 있었던 발언 중에 논란되는 발언이 네. 이게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2,300만 개 가량의 FTT를 이제 거래를 하려고 바이낸스 쪽으로 옮겼고 바이낸스 거래소 쪽으로 옮겼는데 이 양이 이제 FTT가 유통되고 있는 양의 17%에 달하는 양이었던 거죠. 네네. 어마어마한 양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FTX 측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FTX의 이제 대주주인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우리가 이걸 그 당시에 시세가 23달러였는데 우리가 22달러 이거 다 살게. 네, 라고 얘기했지만 자오 창펑 CEO는 거절을 했습니다. 바이낸스는. 그러고 나서 이걸 다 산다고 하니까 그럼 너희 돈 있어?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이제 대차 대주표가 알라메다 리서치 것이 이제 유출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 146억 달러와 부채가 80억 달러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 후에 또 알라메다 리서치가 그거 말고 대차 대주표에 없는 100억 달러가 더 있어.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충분히 여력 있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어제까지의 상황이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 정도 27% 정도나 차지를 하고 있으면 지금 가격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렇죠. 어제 기사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네. 이 발언이 나오기 전에 23달러 하던 FTT가 네. 이제 발언이 나오기 22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진화 발언이 나서면서 다시 이게 23달러 이상으로 높아졌었어요. 근데 오늘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이게 16달러까지 폭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 상황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이게 보는데 이게 이제 신뢰도 문제가 겹친 겁니다. 이제 네. 알라메다 리서치 아까 FTX의 대주주라고 하는 네. 거기가 저 자산이 146억 달러가 있고 뭐 이런 대차 대주표가 공개됐었는데 이 146억 달러의 이 자산 자체가 FTX와 관련된 자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FTX를 살리려고 돈을 넣어야 되는 건데 146억 달러 중에 자산 중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다 FTX 덩어리가 갖고 있는 돈인 거죠. 투입을 하나만한 돈이라는 네. 이런 인식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FTX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면서 이 신뢰도 문제 플러스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겨울을 겪고 있는데 여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지난 5월에 이제 루나 테라 네.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게 있으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PTSD가 시장을 감싼 거죠, 이제. 그러면서 충격이 엄청나게 많이 왔고, 그러면서 이제 FTX에 있는 이더리움이나 스테이블 코인 자산들이 쭉 빠지기 시작했고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네. 그 다음에 FTT는 시장에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알라메다 리서치에 있는 자산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FTX가 파산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여기까지, 극단적인. 예, 여기까지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 또 샘 뱅큰-프라이드는 또 아니다. 우리 버틸 수 있는 체력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거짓 뉴스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바이낸스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일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오 창퐁 CEO도 폭로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일하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해서 그냥 자산 정리하는 과정인 거야. 그냥 유동성 확보 목적이야. 사업 중에 있을 네. 수 있는 일이다. 네, 그리고 뭐 FTX와 바이낸스가 전쟁을 벌인다라고 표현하는데 전쟁은 아니야. 그리고 이 말을 공동 창업자인 이어라는 이어도 같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낸스도 약간 이 상황 자체를 조금 좀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상황을 잘 지금은 약간 되게 어수선한 상황인 것 같고요. 좀 정리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또 기사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 제페토 X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제페토 X가 어떤 건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페토 X는 저희가 이제 기사에서도 그전부터 작성을 했었는데 제페토의 웹3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다라고 이제 단어를 썼었죠. 굉장히 기네요. 네. 그러면 웹3 블록체인 이니셔티브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페토는 네이버가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웹3 블록체인 메타버스가 사실 우리가 인식하기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쵸, 네. 왜냐면 같은 시기에 이제 거론도 되다 보니까 이게 그거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얘기하면 제페토는 메타버스고요. 그 다음에 제페토 X는 이걸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웹3 블록체인 기술을 또 따로 적용을 시키는 거고요. 메타버스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웹3와 블록체인은 이전에도 말씀드리고 많이들 보셨겠지만 분산형 어떤 체제를 만들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들 일단 운영 체제들 표준 같은 것들이라면요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가상 세계를 똑같이 만들어도 이게 웹3와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도 있고 다른 걸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페토가 웹3와 블록체인을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적용하겠다라고 말해서 나온 게 이제 제페토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의 웹3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서 코인과 NFT를 만들고 이런 가상자산 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가상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것들을 밝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기술이 좀 결합이 된 거다.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기존에 이제 가상 토지가 워낙 가격이 비싸서 이 집 NFT를 판매하게 됐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 집 NFT 판매는 어떤 의미로 좀 풀이를 하면 될까요? 일단 그 이전에 조금 가상 부동산, 가상 토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상 토지들이 어떻게 보면 NFT 시장에서 뭐 다른 사진들, PFP, 뭐 이제 프로필 사진, 뭐 NFT 그래서 사진들 막 몇십억에 사고 막 이랬던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보다도 사실 가상 부동산 시장이 정말 컸었습니다. 네, 이 시장이 NFT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시장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뭐 애니모카 브랜즈라는 기업에서 만든 더 샌드박스나 뭐 디센트럴랜드, 크립토 복셀스, 솜니움 스페이스 등 뭐 여러 가지들 뭐 이름도 되게 어렵네요. 뭐 지구를 그대로 메타버스로 구현한 어스2 뭐 이런 뭐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정도였냐면 더 샌드박스 작년 12월 한창 이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NFT가 한창 핫할 때 한 주 동안 거래액이 8,656만 달러였습니다. 굉장히 100억, 엄청난 1,000억
거래 규모네요. 네. 이루어졌고 한 주 동안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도 한 주 동안 1,553만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쵸. 네. 네. 감이 사실은 안 오고 네, 그러면 이런 거에 좀 투자를 하는 사람이 네. 그렇게 많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들 어디서 많이 했냐? 기업 뭐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대기업들과 유명인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를 주고 샀느냐? 이제 뭐 대표적인 예시들 몇 개를 들어보자면 작년 11월 달에 가상 부동산 회사 업체가 있었는데 메타버스 그룹이라는 여기서 디센트럴랜드 내에 패션 스트리트가 조성이 돼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중심부의 부동산에 171평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네, 뭐 토지처럼 계산을 한 건데 이제 그 평수가 171평이었고 지불한 금액이 33억 7,260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 그 당시에 이제 243만 달러 정도의 이더리움을 지불을 했는데요. 243만 달러를 환율로 지금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33억 7천만 원입니다. 117평의 토지를 사는데요. 그러니까 말만 부동산 뭐 가상 부동산이지 진짜 네. 부동산 시장이랑 굉장히 네, 유사하네요. 그래서 이게 평당 1,970만 원짜리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샌드박스에서도 당시에 뭐 타일 하나를 구매하는데 1,5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스2에서 서울이 구현돼 있는데 그 서울 거기 가상 부동산 땅값이나 실제 땅값이나 비슷하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가격이 비싼 게 거래가 됐고 지금도 가치가 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화폐 그러니까 코인 자체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빠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랑 같이 좀 흐름을 연동이 되는 거니까요. 이걸 같이 하는 현금을 거니까. 주고 실제 화폐를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코인을 주고 사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기업과 유명인들, 어떤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만 그렇겠네요.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페토 입장에서도 이제 봤을 때 사실 제페토가 이제 Z세대들 동남아나 이제 글로벌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유망한 메타버스인데 여기에 대해서 땅을 팔겠다. 그래서 이걸 땅을 한 개를 생성되는 걸 한 개를 두고 땅을 팔겠다 그러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선뜻 이게 네. 손이 안 갈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페토에서 선택한 게 이제 땅은 무제한으로 만들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메타버스 안에 토지를 갖게 하고 그 안에 꾸며지는 것들 뭐 집이나 이제 기타 뭐 인테리어 아이템도 있을 수 있고요. 외부에 이제 조경 아이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NFT로 거래를 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방향을 튼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집 NFT의 의미는 뭐냐? 네. 제페토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메타버스를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누구나 소유하기 네. 쉽게 네, 이렇게 그쵸. 판매를 하는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현실에서 갖기 힘든 집, 좀 메타버스에서는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조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슬프기는 한데 네, 그렇죠. 또 접근성을 높이려면 이 네. 전략도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제페토 X 관계자도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있고 유저가 가격표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옷 살 때도 가격표 한번 보고 그렇죠. 네. 그런 거 없이 사실 집 네. 마련하기 힘든 이유도 너무 네. 가격이 비싸니까 그쵸. 접근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가격표 걱정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장소, 유저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갑자기 이제 집 NFT 좀 관심이 가기 시작하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기사 속 내용들 짚어봤고요. 아까 그 바이낸스 관련해서 FTT 전략 매각 이슈는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어서 기사들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덕으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